또 있어요? 혹시 여기 혹시 온 사람들 중에 감옥이란다. 이 병역 문제 때문에 좀 심각하게 고민이 있어서 오신 분 있으세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아, 그리고 고민하고 있어요? 네, 좀 심각하게까지는 아니고 네. 제가 좀 여차하면 네, 이제 저 이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 이제 21살이거든요. 젊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신검을 한 두세 달 전에 받고 나서 네. 1급 받았어요? 아니요, 저는 허리가 안 좋아서 4급을 받았는데 오. 받고 나서부터 좀 군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저는 4급이긴 하지만 이게 좀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군대 간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제 생각 그냥 짧은 생각에는 좀 군대에서 좀 뭔가 인권이 많이 좀 침해당하는 그쵸, 그건 많이 있다는 걸 느껴서 네. 이런 식의 군대는 가면 안 좋다는 인식을 좀 알리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회 군대 복지가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4급이지만 좀 그런 식으로 병역 거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아. 조금씩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있다는 걸 한 2, 3주 전에 듣고 제가 책을 꼭 읽어서 오고 싶었는데 네. 시험 기간이 없어서 못 읽고 왔는데 저기 있어요. 총을 들지 않은 사람. 네. 저는 그 책을 샀었거든요. 네. 양심적 병역거부와 시민 불복종. 네. 네. 그 책을 읽어보고 싶었는데 하여튼 못 읽었지만 하여튼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서 네. 병역거부의 그런 네. 신념 같은 거 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더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도움이 되네. 고민 많이 되겠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괜히 고생을 사서 하려고 그러네. 네.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혼자만의 문제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세상과 함께 가려고 하고. 다른 분들은 그럼 이제 그냥 다 가시는 거예요? 저기 안경 쓰시는 갔다 오셨어요? 아까 손 안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왜 가셨어요? 네. 대충 가야 될 시기가 오니까. 이분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여기 아직 안 간 것 같은데. 고개를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안 갈 거라. 갔다 오셨어요? 4급 받으셨어요? 여긴 주로 4급이 많네요. 제가 어떻게 보통 가면은 대충 다 1급들인데. 신기하네. 합법적 병역거부가 되면 합법적? 어떻게 해요? BMI 지수를 네. 살을 뺐죠. 아, 살을 뺐어요? 네. 아, 급수를 낮게 받으려고? 와, 요새 굉장히 많이 빼야 되는데. 5kg. 5kg? 그래가지고 사고를 받은 거예요? 오. 이야. 이거 외부로 흘러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찍고 트위터에 한 번만 올리면 괜찮아요, 뭐 내가 그거는 합법적이잖아요. 그래서 42kg인가? 그럴걸요? 체질량 지수가 그것도 많이 낮춰졌어요. 하여튼 뭐 군대가 남자들한테는 지금 뭐 당연히 자기 인생에 굉장히 큰 갈림길이고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냥 가잖아요. 여기 이제 아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남들이 그냥 가니까 그냥 다 갔다 온 거잖아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태어나는 순간 장래의 희망이 딱 결정되는 게 있어요. 의사, 뭐 변호사, 뭐 연예인, 뭐 선생님 이런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태어나면 딱 장래의 희망이 태어나는 순간 딱 결정이 돼요. 뭔지 알아요? 군인이에요, 군인. 딱 태어나는 순간 군인이 될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그런 어떤 조건이 자기에게 오면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의 장래 희망은 일단은 군인이에요. 군인 다음에 뭐가 이제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듯이 이런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면 전체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한 5천만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뭐 여성 빼고 한 뭐 남자가 한 뭐
이전에 3천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한 3천만 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단 한 사람이 나는 군인으로서 살기 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어떤 사회 현상인데 하나의 나라나 국가에서 그렇게 한 명이 나는 군인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에게 다른 기회를 제도적으로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사회는 딱 두 가지 사회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굉장한 이상사회, 그래서 국가가 제시하는 어떤 인생의 하나의 목표, 또는 국가가 제시하는 어떤 군인이라고 하는 의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국민적 의사와 국가적 정책이 정확히 일치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상적인 국가죠. 예, 위아래가 아니면 이건 전체주의 사회예요. 모든 게 획일화돼. 그래서 단 하나의 출구도 마련해주지 않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우리 사회에 이렇게 다양한 소수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모순들이 있고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출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남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군대, 아니면 군대와 유사한 아까 말했던 우리 사국 분들이 축복받았던 그런 어떤 병역 특례도 어떤 군복무 제도 일환이라고 본다면 군대 아니면 감옥이에요. 물론 지금 면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면제도 어쨌든 그 군복무 제도의 틀 안에 있는 거라고 보면 군대 아니면 감옥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군대를 거부한다거나 또는 나는 뭐 군인으로서 살기 싫다, 나는 뭐 총 들기 싫다, 나는 막 수류탄 던지고 군사훈련하고 총 쏘고 나 이런 거 하기 싫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출구는 감옥밖에 없어요. 뭐 감옥으로 뭐 끝나면 되는 거겠지만 이제 감옥 갔다 오면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별을 하나 다는 거잖아요. 빨간줄 입어주고 그랬을 때 이후에 이제 사회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중 3중에 이제 피해가 통해 이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의 이 길이 이렇게 굴곡되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예전에는 이 한 사람의 젊은 인생이 굴곡되는 건데 3분 걸렸어. 3분. 예전에 대부분 다 여호와 증인들이 이제 일단 군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총을 주면 거기서 이제 실랑이를 하다가 두드려도 맞고 욕도 먹고 교화 기간을 거쳐서 이제 안 되면 재판을 회부가 되죠. 이 과정에서 예전에는 맞아 죽은 병역 거부자들도 꽤 돼요. 그리고 이제 이때의 어떤 후유증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재판을 하면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밖에서 이제 판사 노릇을 하고 있는, 또는 이제 검사나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병역 거부자들을 재판을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제가 법조인의 길을 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사시 패스를 하면 이 사람들도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뭘로 가냐면 군 법무관으로 가잖아요. 그럼 군 법무관 가가지고 대부분 다 뭐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탈영했던 재판도 하고 뭐 군대 안에서 말썽 피운 재판도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다 병역 거부자들이 재판에 이제 흠치면 다 여와 증인들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마치 우리가 뭐 군대는 뭐 다 가야 되니까
실 때가 되면 잘 골라서 가는 것처럼 이 군 법무관들도 여호와 증인, 병역 집총 거부자, 얘네들이 조금 약간 광신도 이상한 집단, 얘네들은 병역법 위반, 그러면 3년. 이게 거의 이 자동으로 정해진 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또는 태어나서 내가 나의 어떤 사상과 양심과 나의 어떤 인격, 그리고 어떤 내 삶의 가치를 만들어 왔던 자기 신앙에 대해서 그거를 판정받고,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3년간의 감옥 생활에 처해지는데, 이거를 판단하는데 단 3분 걸렸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법조계 가고 있는 사람들이 군 법무관 시절에 이 짓을 다 했어요. 당신 여호와 증인이냐? 맞다. 왜 총 안 드냐? 난 이런 이유로 안 된다. 그거 뭐 생각 바꿀 생각 없냐? 없다. 알았다. 다음 달 3년 이렇게 해도 된다. 법무사. 그래서 이 병역거부 역사에서 보면 한 2000년대까지는 이 병역거부자들 무조건 3년이었어요. 이 병역법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이걸 거부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형이 3년이었어요. 그래서 최고형을, 이것도 이제 법정 최고형을 준 거거든요. 3년. 이렇게 딱 줬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3년이 1년 6개월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팍 줄었어요. 저는 이제 1년 6개월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2001년도에 이제 병역법을 해가지고 2004년도에 재판받아서 감옥에 갔는데, 그 전만 해도 3년씩 다 받았어요. 근데 그게 한 2, 3년 사이에 이 법이 이렇게 빨리 바뀌게 된 건, 거기는 어떤 사회적인 변화의 요인도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그 지금 이제 그때 이 병역거부자들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과거에 자기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때 뭐 군 법무관 시절에 24살, 5살 때, 이때 군대에서 그 여호와 증인들 재판해가지고 그때 자기가 여호와 증인 3년 이렇게 탁탁탁 때려가지고 얘네들 감옥에 보냈던 걸 다 자기네들이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경험이. 근데 그때는 그냥 못 모르고 다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옆에서 뭐 판사님들 선배들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던 자기 재판의 어떤 결과가 양심에 이제 가책이 느끼는 거죠. 내가 그때 못 모르고 했었구나. 그럴 일은 아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한 사람의 청년의 인생을, 그의 신앙을, 그의 양심을 내가 판단하는데 어떠한 고민도 없이,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반문도 없이 한 사람 인생을 전과자 만드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반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법적 조치가 뭐냐면 1년 6개월이에요. 왜냐면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를 받으면 군복무를 다시 안 할 수, 면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슨 이렇게 잘못을 했다거나 뭐 데모를 하나 집회를 하다가 갔다. 근데 실형을 1년 받았다. 그러면 1년 감옥 살고 나온 다음에 또 징집이 돼요. 징집 대상자가 돼요. 1년 6개월 미만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죄를 주기에는 자기의 힘이 없고, 근데 기존처럼 3년 주기에는 가혹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뭐 최선의 선이다.